도로 바닥으로 뿌연 가스가 퍼져나오더니 잠시 후 화염과 함께 폭발합니다. 이후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고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뛰어나갑니다. 날이 밝자 폭발 사고의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일라이샤 안전팩션 일라이샤입니다. 안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그냥 기업 안에서만 어떤 피해를 준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그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주요 포인트는 대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사망한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그 근로자나 이제 작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뉴스들 또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그냥 기업 안에서만 피해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중소사업장 또 사고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중소사업장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요즘은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는 수도권을 벗어난 어떤 그 도심지의 이제 외곽에 이제 많이 분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 제품들을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화학 제품들이 정상적인 어떤 제조 과정을 통해서 제품으로 탄생을 할 때는 사람의 무해한 상태이지만 화학 원재료라든지 또는 그 원재료 중에서 가스라든지 뭐 다양한 액체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그 사업장을 벗어나서 유출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의 피해는 그 사업장의 그 주변 지역을 자연스럽게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전의 사고 중에 하나는 그 경북 구미에서 일어났던 이제 불화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화수소가 차 있는 탱크를 유지 관리하던 작업자가 발을 헛디디면서 그 밸브에 충격을 주면서 그 탱크에 있던 이제 불화수소가 이제 강한 압력에 의해서 이제 분출이 돼서 그곳에 있던 그 작업자분들, 근로자분들이 안타깝게 모두 사망을 하시고 또 사무실 안에 있던 분도 이제 큰 피해를 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화수소가 이제 쭉 유출이 되면서 이제 그 그 소방대라든지 출동을 하면서 문제가 2차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불화수소에 이제 물을 이제 뿌리다 보니까 이 불화수소가 이제 불산으로 이제 바뀌면서 불산이 물과 이제 섞이면서 주변 하천으로도 흘러가게 됐고 누출된 이제 불화수소가 주변 이제 농가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농장으로 이제 확산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그 사망사고도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실제 이 불산 또 불화수소가 누출이 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구미 국가산단 77개 기업이 177억 1천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주민 대피는 한 300명 이상. 근데 이 주민분들이 대부분 호흡기로 이거를 흡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한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212헥타르가 오염이 됐고 가축, 소, 말, 개 등 3,209마리가 이제 피해를 입었고 낙동강이 이제 오염이 되고 조경수들도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죽게 됐고 차량 피해 1,100대 정도, 인명 피해 사망 5명, 부상 7명, 치료 환자가 3,178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피해들이 이제 발생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이 주변 지역까지 이제 확산을 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ESG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 ESG에서 S 소셜에 있는 이 안전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 환경 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이 부분이 확산되면서 지의 거버넌스 쪽까지 영향을 줬냐면 이때 당시에 경북 구미의 프로축구단 구미
그 시민 축구단을 발족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는데 해당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시민 축구단의 발족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요즘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많은 원재료, 화학 제품과 또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피해가 사업장 내에만 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고 확산된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게 예상이 되시나요? 이제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법적 책임 또 금전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경영 책임자라든지 회사는. 이러다 보면 어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제 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 피해 보상의 그 수치가 정말 많이 높을 거고 또 형사 책임을 굉장히 좀 높게 져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한 번에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없어지지 않을 진짜 기업일까? 이 기업이 이런 어떠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이 되는데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 기업은 안정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갈까?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관심도를 더 높여가겠죠. 그래서 안전 보건 또 안전을 통한 지속 가능성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는 매우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건물 2동이 다 이제 무너져 내렸는데 그 건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많은 사망 사고가 났죠. 그 안에 있던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모건 스탠리라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모건 스탠리에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습니다. 라는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안전 매뉴얼도 잘 만드시고 그리고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훈련도 잘 하고,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런 훈련과 매뉴얼도 정말 정직하게 실제 훈련을 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저축을 잘한 이 모건 스탠리는 이 9.11 테러 당시에 그 쌍둥이 빌딩에 있던 직원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사망하시는데 그것도 더 구조할 사람이 있는지 들어갔던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관리자 그 분만 사망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가 다 살아남은 것도 매우 중요한 그 안전 관리, 안전 훈련을 위한 그 저축의 산물, 그 저축의 마지막 적금을 타는 듯한 그 부분이겠지만 이 기업, 이 모건 스탠리의 이 기업의 밸류도 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큰 확장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모건 스탠리의 모든 시스템을 다 정상 가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정상 가동을 시키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많은 그 부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냐면 이렇게 큰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내 돈을 모건 스탠리에 맡겨도 안전하구나. 모건 스탠리는 지속 가능하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이런 부분으로 모건 스탠리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됐지만 굉장히 밸류를 확장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이제는 다양한 그런 동적 위험 요인 속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고로 전이될 수 있는 다양한 시점들에 저희가 좀 살아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생산성이나 효율성 향상에 집중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에 걸맞는 사고 예방 그리고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의 준비, 그리고 그거를 정직하게 이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